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기초단체장 3파전이 벌어지는 지역이 동구와 북구인데 보수에 대항하기 위해 범민주 진보진영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와 진보진영 간 단일화를 위한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무소속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는 지역은 동구와 북구입니다. 모두 범민주 진보 진영이 표를 나눠 가져가는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위해 지금 바로 후보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 주십시오. 성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범민주 진보 진영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민주 진영의 어떤 대연합 정부, 공동 정부가 추진되도록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이동건 북구청장 후보도 단일화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구는 데가 동구와 북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비켜야 된다. 비켜줘야 다른 얘기라도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민주주의를 위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염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판단이 요구되지 않을까. 실제 물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대화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민주 진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주거와 환경, 문화 등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쾌적하게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노후 도심지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자연과 놀이, 예술, 영화 등 시민들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진 테마형 문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TV토론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TV토론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두겸 후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김 후보는 시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당장 TV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 후보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실현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중고등학생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복지사와 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 확대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운영,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를 19.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감은 두 후보 간 0.5%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5개 구군에서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양자 대결인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53.4%,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34.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두겸 후보는 5개 구군에서 모두 송철호 후보를 앞선 가운데 특히 중구 59%, 남구 53%, 울주군 57.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교육감 후보 지지도에서는 보수 단일화를 이룬 김주홍 후보 39.2%, 노옥희 후보 38.7%로 오차 범위 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주홍 후보는 울주군에서
노옥희 후보는 동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나머지 구군에선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구청장은 국민의힘 김영길 후보 54.2%, 민주당 박태환 후보 33.5%, 무소속 정창화 후보 2.9%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길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박태환 후보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남구청장은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57.2%, 민주당 이미영 후보 31.2%로 2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동욱 후보는 6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 이미영 후보는 진보층에서 높은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예고하고 있는 동구청장은 국민의힘 청기옥 후보 36.8%, 진보당 김종훈 후보 31.5%, 민주당 정천석 후보 22.4% 순을 보였습니다. 청기옥 후보와 김종훈 후보 간 격차는 5.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단 한 번도 재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북구청장은 국민의힘 박천동 후보 43.5%, 민주당 이동건 후보 34.1%, 정의당 김진영 후보 11%였습니다. 박천동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이동건 후보는 진보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4년 전 리턴 매치가 성사된 울주 군수는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 55.9%, 민주당 이선호 후보 33.7%로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순걸 후보는 60세 이상과 자영업자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이선호 후보는 40대와 만 19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울산시장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송철호 후보를 넉넉한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감은 두 후보 간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그리고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남구청장 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서동욱 남구청장 후보는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이 편리한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공업탑 복개천 일대 여천천 환경 정비, 편리하고 스마트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미영 남구청장 후보는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행정전담팀을 신설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달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중구청장 후보는 울산공항에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적 문제 검토와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해법을 찾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선호 울주군수 후보는 남창역에 KTX 이음의 정차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남울주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KTX를 이용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반드시 KTX 이음 정차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는 어제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미포조선 노조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사민정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노동기금 조성,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김진영 북구청장 후보는 어제 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에서부터 노동 진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열악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고 착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현 앵커의 이슈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공약을 홍보하고 전국 판세를 전망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셨죠? 네, 막 참석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이 모이셨고요. 네, 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셔서 지금 전국을 돌고 계신데요. 네네. 현재 상황, 민주당의 비상 상황인가요? 해볼 만한가요?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잘하면 과반 승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권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아무래도 야당에 불리하죠. 불리합니다만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이 허니문 선거에서 야당이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새 취임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생각하게 되시는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쭉 여당하다가 갑자기 이제 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울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영남 지역 5곳 중에 가장 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울산은 반드시 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또 특별히 묻냐면 송철 후보가 이제 시장하시면서 다른 시장들, 전임 시장들이 못했던 일들을 많이 했다고 힘주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전국 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민망한 결과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그 여론조사에는 뭐 다른 문항과 같이 조사가 되어서 좀 불리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송철호 시장이 취임하실 때만 해도 우리 울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조선 산업이 위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 석유화학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4년을 거치면서 그런 그 위기를 잘 극복해냈고 그래서 이제 울산이 6년 만에 이 수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형 에너지 도시로 그 변모를 하고 있어서 또 태화강 국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울산 시민들의 어떤 수치심이었던 이 태화강이 아주 그 생태 하천으로 시민의 이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런 계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잘 평가하고 계신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없는 민주당만의 차별화된 공약이 있죠? 네네. 어떤 겁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약은 5대 이 책임 돌봄제입니다. 그게 뭔가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노인,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증 환자, 그 다음에 또 그 학교 장애인, 초등학생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이렇게 5그룹의 이 돌봄이 필요한 이 계층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근데 이 중앙정부의 뒷받침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도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7개 시도지사의 공통 공약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죠? 그 공통 공약이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5대 책임 돌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막 강공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 정치인들 하는 일에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까? 이러다가 제자리로 곧 돌아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는가요? 물론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원내의 제1당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야당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이 정책을 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얼마든지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 논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재난 지원 예산이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로 이 선거에 좀 불리한 영향이 있더라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또 피해 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물가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부의 추경에 더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고정비 지출을 위해서 그 대출을 받은 것, 이 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이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연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자는 탕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부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채를 인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됐는데 정치도 좀 선진국 돼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토끼꼬리만큼 짧아서 많은 얘기 못했는데요. 중요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울산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하시죠.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던 울산 시민 여러분께 저희는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송철호 이 시장의 지난 4년의 이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이 울산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의 그동안 수건이었던 이 순환 이 도로라든가 또 이 공공병원 유치 이런 것들을 20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민주당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달라는 데 많은데 저희들에게 시간 주어서 고맙고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스트 디자인학과 김황, 이승호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4종이 세계적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2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황, 이승호 교수팀이 개발한 이 앱들은 실종된 치매 환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파인디와 우울증 환자를 모아 상담 효과를 높이는 다들,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본룬, 그리고 전시장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모의 등 4개 종류입니다. 이승호 교수는 세상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사람의 경험과 희망에 있다며 디자인의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올 상반기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4명에 425만 원이 지급되며 1인당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3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6월 말부터 울산페이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전신문고는 일반 시민이 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안전과 교통시설, 건축물 시설 안전과 관련해 위험 요인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약어로 SFTS라고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의 한 병원에서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인 60대 여성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와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10에서 20%의 치명률을 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청이 이달 말까지 드론을 활용해 지역 내 대형 공사장 특별 환경 관리에 나섭니다. 중구청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우정동과 반구동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등 모두 15곳의 대규모 건축 현장에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관 점검 한계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 산업 분야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대중소 상생투자 기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대기업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을 발굴한 뒤 울산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최종 선발된 기업에 건물과 장비, 시설 임차료 등 기업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이전 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